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당의 강미정 대변인의 어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당원 공지, 문자 발송, 그리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강조하고 소상히 밝히고자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의 외부 기관 조사, 외부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당의 대응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허위의 사실들이 유통되어 것이 있습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조국혁신당과 국민, 조국혁신당과 당원 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전후로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비위 사건은 두 건으로 두 사건 각각 피해자 1명, 가해자 1명입니다. 해당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사건 접수 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마다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서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고 피해자 측의 제안을 받아 인권 향상 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인사를 매번 참여시켰습니다. 첫째,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된 직후 윤리위원회 위원 중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위원을 모두 제척하고 철저히 외부 위원들로만 심의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두 건의 조사를 모두 외부 기관에 위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초기에 당의 공적 체계에 따라 당내 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피해자 측에 외부 조사 의향을 물었고 사무직 피해자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를 맡길 노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한국공인노무사회 임원 출신의 노무사를 인사위원회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자문 절차도 거쳤습니다. 둘째, 모든 사건을 외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두 건의 성비위 사건의 가해자 2명을 모두
중징계했습니다. 우리 당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성비위 사건 가해자 1명에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다른 1명은 두 번째 수위인 당원권 정지 1년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징계 결정은 외부 기관의 의견을 100% 수용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사무직 피해자의 11가지 괴롭힘 신고 가운데 1개는 인용, 10개는 기각되었습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다수 중 1명은 최종 가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은 이 건에 대해서도 외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하였고 인용된 신고 내용의 가해자 1인에 대해 감봉 조치로 징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직 피해자는 동일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 결과는 우리 당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건 자체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우리 당의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당의 조치 과정은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민변 회장 출신으로 여성 및 인권 활동으로 저명하신 정연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특위는 피해자 측에서 추천받은 위원 2명을 포함하여 위원장까지 5인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른 외부 위원 2분은 저희 당 추천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특위는 40여일간의 활동을 통해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리에 관한 표준 지침을 제정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고충 상담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 추천위원을 포함해 특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TF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 7월 7일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권고사항 이행 TF를 구성했습니다. TF는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안을 마련해 향후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독립적인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어려움 없이 고충 신고를 하도록 제안했습니다. TF의 제안에 따라 우리 당 최고위원회는 당규 제정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결했고 당규 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 개최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 중 의료비 지원 기준은 피해자 측과 당의 견해가 달라 아직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A시당 위원장 제명은 성비위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피해자의 조력자라는 이유로 제명을 했다는 사실은 허위사실입니다. 이 사안은 A시당 소속 부위원장 외 5명이 해당 시당 위원장을 징계 청원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A시당 위원장이 당헌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치규칙 제정을 시도하고 유권 해석을 허위로 주장한 점, 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조직 재편을 시도하고 자치규칙 제정 안건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운영위원을 해촉한 점 등을 사유로 징계 요청이 당에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 조사를 수차례 거부했고 오히려 당대표 권한대행인 저와 당직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A 위원장에 대해서 이 사항 관련해서 심의하여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성비위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차분히 말씀을 나눴지만 다른 분은 시간 약속이 맞지 않는 등 재차 연락을 했으나 소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당의 조치 과정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지 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많은 사람이 알수록 2차 가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저희 당의 당원 여러분께는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치 과정에 대해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간담회 등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조국 원장님 관련 질문인데요.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시점에서는 어쨌든 그때는 대표셨고 그리고 교도소에 계실 때도 접견 등을 통해서 계속 당무 논의하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제 올리신 입장문 보면 비당원 신분에서 공식 절차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 개입하는 게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라고 글을 올리셔서 좀 앞뒤가 조금 맥락이 다른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당시에 조사 징계 절차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사건을 아마 접하신 것은 많은 분들이 서신을 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원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무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조국 전 대표님과 당무를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강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이제 입장을 전하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이 당시에 이 관련해서 저와 뭘 상의하셨다면 다시 한번 그것은 또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국 전 대표님, 조국 원장님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수정하면은요. 조국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작년 12월 12일 대법 판결이 확정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4월 달에 접수가 된 거고요. 당 대표인 시절에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견의 당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철저하게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접견은 보통 통상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견 오신 분들이 조국 원장과 대화를 하는 과정이 통상 30분 내인데 그분들이 접견 기회가 딱 한 번씩밖에 없었던 분이었고요. 제가 주로 그 접견에 배석을 했는데 저는 실은 조국 원장과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채 안 됐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하고 대화가 주로 이루어졌고 당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담적 성격의 대화들 위로의 말씀들이 오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장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조국 대표가 당무에 관여했다고 하면 정당법상으로 정당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도 맞지 않고요. 아마 그러면 또 언론에서 사당화뿐만 아니고 옥중 정치하고 있다, 옥중 당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국 원장 스스로 당무와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발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줄에서 하실까요? 네. 네,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 기자입니다. 그 조국 원장께서 그 페이스북에 밝힌 피해자를 위로하겠다는 시점인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가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복당하신 뒤에는 왜 피해자를 면담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가 최초 신고한 후에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간극이 있었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이고, 분리 조치는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여쭙습니다. 조국 원장님이 언제 만나실 것이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는 4월 14일 전후해서 사건이 접수된 그 세 사건이 접수된 제가 인지한,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인지한 날짜 바로 그 다음 날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리를 했고, 그리고 업무 분리도 이제 일어났지만 아마도 그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조금 지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업무 분리 조치는 그 다음 날로 갖기 다 시도했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업무 분리 조치라고 하는 건 업무상 지휘 관계에서 지휘 조치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했고요, 대변인에게. 그래서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원래 그 가해자가 데스킹을 했었는데 데스킹 업무를 하지 말라라고 지휘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SNS 상에서의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는 사무처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거기까지는 좀 소홀히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피해자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자마자 즉시 단톡방에서 나갈 것을 요청했고요. 조금만 크게. 잘 안 들립니다. 피해자 측과 저는 견해가 달라서 지금 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견해인지, 어떤 의견이 다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네. 네, 저희가 피해자의 그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피해자 쪽에 안내를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의결했던 그 규모가 좀 작다는 의견을 보내왔고, 그것 관련한 의견을 저희에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산정한 기준은 지금 현재 국회나 서울시나 또는 경기도의 사례, 그리고 민주당과 여타 정당의 사례들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제가 저희 재정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타 당의 사례를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고 자료로 좀 사용하려고. 근데 국회 내에서 피해자의 심리 치료나 의료 지원과 관련된 정당 원내 정당에서는 민주당은 아예 규정 자체가 없고요. 진보당은 그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가해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공공기관 등하고 좀 차이를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그 의결 안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 전달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그 부분과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번에 징계되는 이유로 관련해서 돌봄
우선 두 번째 성비위 사건 가해자의 거취 문제는 당원권 정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직은 네. 기자님 완전히 박탈이 됐고, 거취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직 요청을 했으나 사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탈당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그런데 또 당사자가 부모님이 지금 치매로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주말에는 병원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중에도 부모님이 가끔 병원을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어머님 찾으러 가시는 일이 있어서 일단 그러면 사직 처리는 하지 않겠다. 돌봄휴직을 쓰고 징계 대기를 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본인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급여. 급여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당원 당규상은 돌봄휴직 가면 급여는 나가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봄휴직 날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당원권 정지가 되는 순간 모든 당직에 자동 사임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조직부총장이 사부총장을 대행해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당직 개편이 돼서 상황부총장을 새로 선임한, 그래서 당의 재정적 피해나 이런 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노래방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야 될 사안이나 피해자가 그 노래방에 있었고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있어서 이 부분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은 따로 좀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은 노래방에서 있었다는 일도 사무총장으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고, 그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도 지도부도 그렇고요. 전혀 그거는 모르고 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그 성비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저를 포함한 윤리위원장도 포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당내 사람에게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접수가 좀 지연되었고, 접수가 된 이후에도 외부 조사 기관에만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구체적인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래방 어떻게 갔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저희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건은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 인사위원회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을 모두 포함해서 신고를 하셨죠. 신고 내용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 외부 노무 법인에서 당초 신고인이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참고인으로 지명을 해서 조사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신고 행위를 했는데, 그 11건에는 방금 말씀하신 건도 포함되어 있고요. 2차 가해로 신고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이 노무법인에서 괴롭힘 행위로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다 불인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최 기자. 얘기를 했을 때도 피해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하고 이제 당원들께는 사과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는 사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좀 상황들이 그 법적인 절차나 어떤 외부에 맡겨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절차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데 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제 이제 강미정 대변인께서 탈당을 하시면서 그 가해자들이 지도부와 사무총장과 막역한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거의 기자회견을 마무리를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무총장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역한 사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당에 있는 정무직 당직자들 어느 누구와도 막역하지 않은 사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회피하고 재척했습니다. 그리고 윤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리 사안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둘 다 저와 관련이 있었고 사적 관련이 있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사위원들한테 피해자와는 이런 관계, 가해자와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회피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인사위원들께서 판단해 주셔라. 해서 인사위원들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건 처리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사위원장이 회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석해서 이 사건 처리 결과까지 철저하게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막역하다고 했으면 제가 징계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결정이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외부기관으로 넘어가는 거, 외부의 진상조사에 응한 거, 그다음에 그 이후에 TF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현이 그렇게 오독이 되었다면 그 점 또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 하는 것은 사건의 공정한 절차, 공정한 조사,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처리 원칙, 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조직에서 이 사건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규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피해 회복이라든가 의사소통 과정 이런 것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당은 지난해 2024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절차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라는 것은 문구만 만들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 과정, 적용 과정과 함께 보완되고 자라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고 그 부족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혁신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충분히 피해자 중심적이지 못했다라는 점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 절차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라는 것이 피해자 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피해자의
원에 따라서 진행해 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피해자들은 없는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사무직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1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5명 내지 6명이었고 그중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해 사실이 없는 걸로 불인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에 제가 처음부터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피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사무총장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했습니다. 당직자들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고 살아 돌아와라라고 했고요. 의부조사기관에 약 15~16명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이외에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한 15~16명 정도가 약 한 달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정확히 숫자가 맞을 정도는 안 돼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았던 당직자들이. 그래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10명이다라는 주장은 오해가 좀 많은 주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지방노동청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청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우리 당에서 처리한 내용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뒷부분에서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예.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김대철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성비 사건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담당할 외부 로펌을 지정해서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에서 로펌을 지정하는 과정이 늦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에서 그 피해자 쪽이 요구한 로펌을 선임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은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요구도 피해자 쪽에서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하던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로펌 선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성비위 사건과 관련된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로펌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그 당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로펌과 피해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에 피해자 측이 제시한 로펌이 그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번에는 당에서 제시한 측도 아니고 또 피해자가 두 번째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로펌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있었고 로펌이 선정된 다음에도 이 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건이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던 그것은 오해고요.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사실이라도 특정해서 예를 들자면 그 사건에서 성폭력이 이제 사건이 제기되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정도의 내용이었는지를 기관 내에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그 뒷줄에서 많이 못 하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해 주십시오.
네, CBS 권유빈입니다. 5월 5일 의원 12명 명의의 성명을 내기 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소녀 가장이라고 표현하며 피해자 연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지도부를 흔든다고 여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사실인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당시 성명을 내기 전 이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 소송 등 시국을 이유로 단체 성명에 반대한 것이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녀가장? 그 표현은 대단히 제가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인지 제가 잘 질문의 모르겠는데요. 맥락이 저희가 어떤 질문인지 도저히 모르는 질문을 하시고 그 사실관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질문입니다. 답변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아는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질문하셨던 분들이 계속 또 손을 들고 계셔서 네. 네, 고한솔 기자. 진짜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SNS에 8월 날짜를 특정하시면서 8월 언제쯤에 대리인께 전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랑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판단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만남이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물론 이 자리에 원장이 안 계시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저희가 답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어제 조국 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본인의 심경을 남겼고요. 피해자 대리인에게 만나겠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보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국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최강욱 원장님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 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혁신당에서는 관련 조처를 내놓으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은 저희 당원이 아니셨습니다. 민주당 조사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조사 결과를 저희들은 지켜볼 수 있는 거, 저희가 저희 권한의 안에 있는 분이 아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발언의 내용 자체를 당에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공지해드린 대로 10시에 또 다른 공식 일정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에 그 서면이냐 구두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정현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인권 향상 및 성평등 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 민변 회장 정현순 변호사님께서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사건 처리 절차 그리고 향후의 개선 방안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고충 처리 전담 부서가 있다면 구두로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서면화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겠으나 고충 처리 전담 부서가 없었던 관계로 해서 그런 과정에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자가 압박을 느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이것이 문서화돼서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소위 가해자들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변호사로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것이 도리어 신고를 막는다거나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순 변호사께서 저희들 7월 달에 당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사건 처리 결과를 쭉 리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저는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정현순 변호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건데요. 새로 생긴 조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성비위 사건은 민감해서 내부에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변인이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물어보거나 말을 옮겨도 안 된다. 피해자 또 가해자의 입장을 다 고려하면서 전문가의 조언과 매뉴얼을 따라 해야 한다. 그래서 아주 까다롭고 어렵다. 대부분의 우리가 상식으로 아는 방법과 정반대인 것들이 꽤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다 실수를 한다. 중앙당에서 피해자에게 많이 공감했고 돕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는 미숙했다. 시작 단계에서 중앙당은 피해자를 빨리 돕고 구해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는 마음이 강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법적 실수가 되었고 혼선이 생겨서 늦어졌다. 지금 중앙당에서 엄청 반성하며 전문가의 자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 중앙당이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도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다들 평범한 우리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수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신생정당을 바로 세우고 키우는 일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제 막 생긴 정당이고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 때문에 의원들에게 물리적 조건, 시간, 성비, 전담 조직이 없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초기에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당원분들이 동요하기보다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라. 라는 뼈아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권고한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똑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김선민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당원 모두가 그리고 의원들 모두가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현안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피해자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전의 노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